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된 동해안과 강원 산간,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의 북부 지역에는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MBC PD 수첩에서 검찰청 출입기자단과 검찰의 유착 의혹이 방송된 뒤 대법원 법조 출입기자단은 PD 수첩의 방송 내용이 왜곡과 오류 투성이라면서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PD수첩 보도가 법조 기자의 취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과 오류 투성이라고 하더니 땀내 나는 외곽 취재의 결실을 검찰 언론 간 음습한 피의사실 거래로 둔갑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흥분이 느껴지죠? 제가 이 기자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습한 피의사실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인지, 수사한 검사 수사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가 단독 타이틀을 달고 전파와 지면에 무분별하게 드러난 것은 헛개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도 모자라 가명에 대역 재연까지 써가며 인터뷰했다고 PD수첩을 비난하던데, 애써 정보를 준 검사를 감추려고 법조계 관계자 운운하며 익명 보도했던 여러분, 언론인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편 대검찰청도 PD수첩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검찰과 기자단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단이 PD수첩을 고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렇다면 익숙한 대로 검찰은 즉각 배당, 즉각 수사로 이어갈까요? 즉각적 PD수첩 사무실 압수수색도 감행할까요? 검사와 기자 사이의 긴장관계가 해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신 점만은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처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많이들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이 시간 용수처장 김용민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시까지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모두에서 검찰과 기자단 사이에 유착 의혹과 관련한 PD수첩 보도, 네네. 이와 관련한 기자단의 반발 짚어봤는데, 황윤정님,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봤는데 뭘 부정하는지, 기자는 머리만 감추면 몸통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요즘 기자단의 그 반발. PD수첩 보도가 이제 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반박을 할 거면은 뭐 기자라면 사실관계를 들고 와야지 네. 편향적이라는 인상 비평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속 인터뷰 시간에서 MBC PD수첩 박건식 CP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를 통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모으고 오후 5시에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 내용을 조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고 네. 대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그리고 민생 법안만 상정 처리를 하되 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를 한 뒤에 네. 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도 사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말라, 상정을 하지 말라라는 게 요구였는데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이 주효했네요. 네, 이제 승자가 된 셈이죠. 예. 사실 이 패스트트랙 철회라는 것은 이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네. 자동으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아니, 참 원내 전략이 참 제 평범한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저도 평범한 머리여서.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말하자면 벼랑 끝 전술이 통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셈이 된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원내대표를 왜 임기를 연장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래요. 합의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이 오늘 또 이루어졌습니다. 네, 검찰의 그야말로 전광석화인데요. 네. 이 검찰은 어제 오늘 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문건을 만든 문모 행정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인에 대한 이 비위 의혹을 이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전한 사람이고요. 네. 이 문모 행정관은 이를 문건 형태로 만들어서 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이 해당 문건에는 이 김기현 전 시장 울산시장의 형제가 이 지역 내 아파트 공사장의 레미콘 공급업체 교체와 관련해서 이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네. 울산 경찰이 이후에 이 사건을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검찰과 자유한국당 등은 이를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송병기 부시장은 어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어제 밤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오늘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위치한 송병기 부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울산시 남구에 소재한 자택, 송 부시장이 이용하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을 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첩보 전달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송 시장의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전광석화와 같은 검찰 수사입니다. 네. 전광석화와 같은 네네. 검찰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요. 어제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이 지방선거 전에 송병기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가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야 이게 사실이면 네네. 이건 뭐 사실은 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그 수사가 뭔가 좀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언론은 지난해 이 지방선거를 5달가량 앞두고 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그리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송병기 부시장 등이 청와대 인근에서 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이것은 송병기 부시장의 청와대 제보 시점 이후인데요. 네네. 이 보도는 이 송병기 부시장이 이 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현 울산시장이죠. 울산시장과 상당히 가까웠다는
싸웠다는 정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는데 이 네. 송병기 부시장만 대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울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언론이 제기를 한 건데 네. 이 송병기 부시장과 이 청와대 행정관이 이 지난해 1월 만나서 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 이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었고 올해 1월 결국 이 울산시의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이 됐다라는 네.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행정관 본연의 업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송철호 후보의 공약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송철호 후보 측이 대통령의 공약을 물어보러 왔고 이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인지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일은 이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행정관의 본연의 업무라는 겁니다. 이 청와대는 특히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12년 문재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양측 모두가 공약을 한 사안이고 2017년 6월 이 대통령 주재 이 시도지사 간담회 때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요청을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공병원을 건립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반박인데요. 네. 청와대는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여야와 관계없이 울산 지역 전계 모두가 합심해서 추진하던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다라면서 일부 언론, 중앙일보인데요. 언론에서 주장하는 이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이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청와대 행정관이 여당의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와 캠프의 핵심 참모를 만나서 대통령 공약을 설명했다. 그럼 다른 지역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만나서도 관련 있는 대통령 공약을 설명했는지, 후보 측의 설명 요청이 있었더라도 이런 경우는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고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예. 설명이 그렇게 좀 썩 그렇게 개운하게 다가오진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네. 네. 근데 이 사안이 김기현 씨 사건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해지고요. 예. 네, 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송철호 시장과 그만큼 가까웠던 거 아니었느냐, 네. 뭐 선거에서 예. 핵심적으로 일해왔던 거 아니었느냐, 네, 뭐 이런 송병기 의혹을 부시장이? 네네 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요. 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됐던 이 지금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이 관광 목적으로 이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릴 때, 그리고 네. 이 승합차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개정안이 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지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이 고려가 됐다라면서 이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모빌리티가 아니다. 이거는 뭐 콜택시나 다름없다. 택시업계는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네, 이 지난 8월이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바 있는 노재헌 씨가 어제 오후 2시경 이 광주 남구에 있는 5월 어머니 집을 방문해서 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사전 연락을 하지 않은 방문이었다고 하고요. 그 5월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던 이 정현애 이사장 등 5월 어머니 집 관계자 2명과 30분가량 차담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 정현애 이사장은 5월 항쟁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 수감된 바 있는 5.18 유공자인데요. 네네. 이 노재현 씨는 이 자리에서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이 병석에 계신 아버님을 대신해 찾아왔다. 이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되길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됐던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서는 네. 개정판을 낼지 상의를 해봐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노재현 씨는 5월 어머니 집을 방문하기 전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품이 전시돼 있는 기념 전시관도 둘러봤는데요. 네. 이 방명록에는 큰 뜻을 이어가겠습니다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노재현 씨의 이런 거듭된 사과가 각별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 이것도 북미 관계가 또 경색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 많아지겠습니다. 네, 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폐기에 들어갔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CNN 보도인데요. CNN은 이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전에 없던 움직임이 보인다라면서 네.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 위한 엔진 연소 실험을 재개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CNN이 말한 이 서해 위성 발사장은 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의미하는데요. 북한은 과거 이곳에서 엔진 연소 실험을 한 뒤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곤 했었습니다. 네. CNN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민간 위성업체인 이 플래닛 랩스가 지난 5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앞에 이 대형 선적 컨테이너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엊그제만 해도 이 컨테이너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측에서도 이 동창리 인근에서 벌어지는 이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당국이 이 북한이 시설물을 정비해서 엔진 연소 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오늘 오전 미국의 코브라볼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서 동해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코브라볼이라는 비행기는 이 고성능 전자 광학 장비를 갖춘 정찰기입니다. 네. 아이고 참 뭐 되는 일도 없고 말이죠. 네. 작년 9월 이후로는 뭔가 좀 새로운 한반도에 그 시대가 열릴 줄 기대했었는데 네네. 진척이 없습니다. 예, 도리어 그렇습니다. 퇴보만 있었던 2019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을 기대해 봐야 되나요? 내년 이전에 뭔가 해법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말이죠. 네,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결정할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뉴스죠? 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실상 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이 지소미아를 연장했었는데 일본이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딴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다가 네네. 하여간 7월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애쓰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인데 네. 이거 우리 측에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경고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연장 안 한다. 네. 예, 바로 종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지 싶기도 한데요. 네, 앞서서 그 일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일본의 경제산업상, 그러니까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는 16일에 이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네. 이 수출 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수정하는 것은 의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16일 협의에서 이 규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속히 철회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장은 있지만 수출 관리는 일본이 결정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또 우리가 한마디로 말린 게 아닌가. 일본의 지연 전술에 말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협상을 하다가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냥 강행을 해버리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한번 길을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협상의 접점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성의를 조금만 보이면은 바로 그냥 원칙을 접고 그래 받아줄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일단 조건부로 철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두고는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일본 측이 한 달 안에
뭔가 좀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으면 뭐 연장해 주는 건데 네네. 그게 아니라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한단 말이죠. 당장 그렇게 종료를 유예한 시점에서도 딴 얘기를 하고 말이지. 그 뭐 우리가 뭐 아무것도 뭐 한 것도 없이 네네. 그야말로 퍼펙트한 승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나 하고 말이죠. 네. 이런 일본하고 무슨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대차게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일본의 지금 하는 행동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인데. 아니 혹시 뭐 우리 국민 모르게 미국 언론이 보도하듯이 이미 연장을 해준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어요, 사실은.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기고만장하게 나오는 이유를 보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예.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죠. 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협상은 네. 단호한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하는 건데 이건 뭐 우리 패를 다 까고 일본한테 이렇게 뭐 하여튼 지금 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505였고요.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인데다 12월인 만큼 퇴근 정체 평소보다 심합니다. 날씨까지 쌀쌀해서 자가용 가져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대전 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모두 31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는데 남사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판교분기점 일대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정체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현풍분기점 부근에서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충주분기점 부근과 또 감곡 일대로 속도 줄여지랍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조암부터 송산마도까지 1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잠실대교부터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어제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이 추미애 후보자는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5년 이 추미애 후보자를 영입하면서 소집 둘째 딸이 부정부패한 정치판을 하러 왔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당시 38살 여성이라는 점과 판사 이력 그리고 고향이 대구인데 민주당 의원인 점 등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힌트 요정 김용민이가 나왔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야기였죠. 이것집 둘째 딸이 부패한 정치권을 이것하러 왔다. 네, 그래요. 땡땡 소집 이렇게 되죠. 땡땡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보험죄 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죠. 그래서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저희가 앞서서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끝내 무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야 3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화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후 5시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정상화 기대도 깨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합의를 도출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엄청난 정치적 소득을 거두는 셈이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해버렸네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박종욱님 문자 하나 소개할까요? 일본 사람들의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거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한일 관계 정상화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도 이제 일본 측에서는 수용 못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가 이 말을 너무 기대하고 협상을 이어온 곳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하이든님 슬로우 트랙이라고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그것보다 21대 총선이 더 가까워졌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이 돼버렸죠. 예. 유주환님 검찰의 업무 처리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심할서 써야 할 것 같은데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프로세스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검찰도 공기관인데요. 공기관에서 비효율이 두드러진다면은 결국 국민의 피해일 텐데요. 네, 자 핫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들어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간밤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면서 로켓맨이라는 말을 다시 꺼냈어요. 로켓맨. 김정은 위원장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죠. 자 그러자 북한에서는 늑다리라는 그런 웃으면 안 되는데 늑다리라는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이지요.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힘겨루기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 때문에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문제는 사이에 껴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겠네요. 이걸 어떻게 중간에 스톱을 시킬 수 있는 북한을 말릴 수도 없고 미국을 말릴 수도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그게 걱정스러운 우리 거죠. 정부도 20일 남은 동안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 정부가 북한을 좀 다독거리려면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철도도로 또는 다른 대북 지원을 미국이 그냥 적당하게 눈 감아주면은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미국이 꽉 쥐고 일체 못하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모든 공을 다 가져가려고 그걸 다 막고 있고 자기가 말하는 순간 다 풀리게 하려고. 그다음에 맞춰서. 그다음에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서도 그 철수 얘기나 자꾸 하고 그러니까 안 되면 철수한다 뭐 가문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지금 우리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김용민 라이브.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심을 걸고 선거를 염두에 둔 제보가 아니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김기현 전 시장에게 울산시장으로 있을 당시 송병기 부시장을 왜 한직으로 인사 발령을 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기현 전 시장은 일단 송병기 부시장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다. 계약직이다. 배려 차원에서 울산발전연구원으로 보냈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걸 제가 설명을 좀 이분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돼서 공무원이 아니고요. 네.
특채 방식으로 계약직으로 들어온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기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그냥 공무원 생활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백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이 많이 있었으니 배려 차원에서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데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아마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니 그런 배려 차원에서 오히려 시의 일을 위해 하라고 열심히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없어요. 자기가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마치는 것이 맞지. 자기가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무슨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세요. 헐토당토하는 얘기라고 하셨네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최근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서른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검찰들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 사건이 난 지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전 국민이 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눕고 의원실을 가두고 뭐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지금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 장관 부인 보십시오. 강제 수사한 지 열흘 만에 기소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건은 7개월치 지금 기소를 않고 기다리고 있고, 네. 어떤 사건은 열흘 만에 기소를 해버리고, 이게 그럼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게 공정하지 않다. 네.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네. 왜 그러느냐? 네. 왜 그럼 검찰이 그러느냐? 국민은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내려놓아라. 그로 인해서 국민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검찰은 자기 권력 내려놓기 싫으니까 지금 모든 이런 장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제 검찰에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 출신의 5선 정치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추미애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더 센 분이다. 원리 원칙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검찰과 충돌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실 추미애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시켰거든요. 예. 아무튼 소신이 분명한 고집이 센 별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검찰개혁 의지가 평소에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스타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추진력, 어떤 돌파력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혹시 검찰과 크게 충돌하지 않겠느냐. 이른바 제2의 조국 정국이 또 시작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그러한 발언을 자주 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떠한 타협보다는 원리 원칙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국회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상이 앞으로 예상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빨간색 원에서 16개의 햇살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걸 형상화한 문양. 이 문양을 담고 있는 깃발이 바로 우길기입니다. 색깔은 흰색, 빨간색 두 개만 비교하지요. 우리에겐 전범기 또 침략의 상징이기도 한데 일본 정부가 우길기를 정당화하면서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우길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주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우길 문양은 일본의 전통이 아니다. 일본 육군의 로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입니다. 일본 정부는 봐라. 이렇게 에도 시대에도
이렇게 이 문양을 썼다. 그러니까 군에서부터 시작된 문양이 아니라 전통 문양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라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는 논리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발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아주 옛날에 그 무사 가문에서 조금 비슷한 것을 쓰기는 했지만 일본에서 논리 사용되어 있었다라는 게 완전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죠. 널리 사용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1870년에 그 육군의 로고가 된 if에 사용되기 시작된 것일 뿐이고요. 일본 군이 쓰면서부터 로고로 그러니까요. 쓰면서부터 널리 사용됐다. 네네. Good morning, sun. 벤 폴지의 Still Fighting It 듣고 오겠습니다. We're in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 검찰과 검찰 출입기자단 사이의 유착 의혹,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PD 수첩이 제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요, 검찰과 기자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고 그간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는지 그 이유가 소상히 소개됐습니다. 자,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검찰은 악의적인 추측성 보도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작진 입장은 어떨까? 그래서 MBC PD 수첩의 박건식 책임 프로듀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3일에 방송된 MBC PD 수첩, 제목이 검찰 기자단이었습니다. 네.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방송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주요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면 네네네. 우리나라가 세계 37개국 언론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꼴찌입니다. 예, 꼴찌예요. 그 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언론의 신뢰도는 꼴찌일까? 그걸 조사해 보면 하나로 귀결돼요. 네. 출입처, 기자단. 네. 왜냐하면 똑같은 기사를 양산하거든요. 네. 보도 자료를 받아서 똑같은 기사 양산되니까 과거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인터넷 시대가 되면 딱 한 줄로 정리되고 차이가 좀 있어요. 토시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언론이 과연 생존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자기만의 상품이 없는 언론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출입처 문제나 기자단 문제를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시해서 앞으로 미래 언론이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지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중에 특히 출입처나 기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카르텔 형성, 폐쇄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 그 사실 언론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구문입니다만은 너무나 익숙한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 기자단에서 반발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좀 황당한 게 아니 그럼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인가? MBC PD 수첩이 다 거짓말이란 얘기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누가 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선수들은 다 아는 이런 검언 유착,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시적으로는 혹은 지엽적으로는 다소 오류가 있을진 몰라도 그 전체 큰 메시지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당시에도 유난히 이 카르텔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예, 그 당시 법원 출입 기자들과 네네. 또 법원 사이에 또 유착 관계에도 불거졌었고요. 특히 제가 봤던 것 중에 충격적이었던 것이 기자가 검사한테 사건을 청탁하는 일. 그러니까 네. 이게 검사가 취재 대상이 아니라 그 한마디로 민원 대상이 돼버린 그런 일들. 그 일들은 어떻게 제작을 해서 또 네.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지. 언론사 사주 문제였고요. 네네. 뭐 저희들이 취재한 게 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언론 사주 중에 네. 건설 사주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 네. 상당수예요. 신문사도 그렇고요. 예. 이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그 검찰 기자가 취재를 잘해서 네. 좋은 특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어떤 면에서 본인의 회사 또는 본인의 안위 네.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 출입 기자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언론사도 제법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그 언론사는 되게 신문사입니까? 사주의 그 민원을 들어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검찰 기자단을 통해 단독이란 이름으로 보도되는 이런 관계. 예. 이 관계 속에서 피의사실 공표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비유가 됐는데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 어느 정도라고 보셨습니까? 그 전에 아까 사주 이야기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러시죠. 예. 왜 검찰이 이렇게 사주에게 취약하냐면 언론 하마평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사주는 정치인 유력 정치인을 매우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주와 친하다면 고위 검사로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이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어떤 검사가 본인이 이제 출세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뭐 검사장이 된다든지 그러려면은 언론에서 이 검사를 좀 잘 미화해주고 또 뭐 일종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하마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실 하마평을 통해 이득을 얻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게 언론의 힘인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검장에 오르신 분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53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법인데 이 한국 전쟁 와중에도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거의 안 지켜졌다가 처벌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이 됐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저 2019년 7월 달인데요. 울산지검이 울산 경찰청 고래고기 사건. 네, 형사 2명에 대해서 뭐 고래고기 사건 직결은 아닌데 이때 뭐 무허가 약사에 대해서 체포했다고 보도자를 냈는데 왜 기소 전에 보도자를 냈냐 해서 2명을 입건해서 수사했고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경찰은 그러면 기소 전에 보도자를 내면 안 되고 검찰은 마구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도자료는 모든 언론사 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경찰이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CJ와 가짜 오디션 할 때도 경찰에 문의를 했는데 두려워서 보도자료를 낼 수가 없다. 내는 족족 잡아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율배반 아닙니까?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물어서 피의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은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경찰은 공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피의 사실을 드러냈다가 이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음습하게 음지에서 남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모르게 하는 행위는 뭐 그럼 면책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브리핑한다면 그래도 한번 공보 준칙이라든지 이런 고민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공보냐? 피의 내용 공표냐. 이 양자 사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선택할 것 같고요. 저희 방송에서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자하고 통화 끝난 뒤에 다시 또 알려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보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SBS가 2009년 5월 13일 날 논두렁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왜 했겠습니까?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을
계속 미적미적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활용해서 네. 결국 검찰총장을 압박한 그런 것이 중론적 해석입니다. 네. 결국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공부라고 하겠습니까? 네. 자, 검찰 기자단 폐쇄성 문제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기자단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는요. 예. 이미 우리 사법부가 예.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1년에 네. 인천공항에 오마이뉴스가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네네네. 출입정지 가처분 소송. 예예. 거기에서 판사께서 네. 이건 위법이다. 예. 카르텔을 형성해서 기자를 어떤 기자는 들어가고 어떤 기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률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예 질문조차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예. 권순일 판사입니다. 나중에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예. 예.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예. 이제 법리를 만드신 분이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판결한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 폐쇄성에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전부 검찰 프레임에 언론이 따라가게 됩니다. 네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요. 네. 잊혀집니다. 네. 왜 기자들이 안 쓰니까요. 예. 기무사 쿠데타가 국헌 문란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네네. 지난번에 녹색당의 하성수 대표가 네. 그 국회의원들 연구 용역비 비리를 가지고 고소했는데 네.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니까 보도도 안 나와요. 반면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보도가 향상되고요. 예. 두 번째는 검찰을 비판하기 매우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 출입 기자들이 검찰을 비판하는 사례가 훨씬 적어요. 네.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하지 않고요. 예. 세 번째는 검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서민과 국민들의 관점은 힘들고요. 네. 사법 피해자도 많고 검찰이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 이런 경우는 거의 사라지고요. 네. 검찰이 어떻게 했다. 검사장은 누구다. 이런 보도, 권력형 보도가 난무하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속보 경쟁이죠. 사실은 뭐 검찰 기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저희가 볼 때는 땀 흘리고 열심히 취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누가 먼저 검찰이 수사한 것을 빨리 캐치하느냐. 예. 그것을 먼저 포착하느냐 문제지 큰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 왜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인권 침해는 없는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쇄 구조가 사실은 국민의 어떤 언론 자유 알 권리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MBC PD 수첩 PD가 네. 가서 예. 검사장에게 질문을 이제 했다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강력한 어떤 반발을 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출입 기자만 질문할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이미 그 위법임이 드러났었네요. 한번 그런 판단이 있었네요. 네네. 사법부가 했고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반발. 그러니까 그 출입 기자만 질문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그 위법된 그런 말하자면 원칙을 갖고 그 질문한 언론인한테 그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PD들은 납득하기 정말 힘들고요. 조금 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취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장소 개념이어서 국민 알 권리 위반된다고 봅니다. 출입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많은 데는 출입을 합니다만 이건 기능 중심입니다. 펑션. 예를 들면 보건복지 기자지 보건복지부 기자는 아니에요. 그럼 보건복지 기자는 보건복지부도 가고요.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 상임위도 가고 그렇죠. 재야단체도 갑니다. 그리고 또 대학 연구소도 가서 종합적 관점에서 보는데 우리는 검찰청에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럼 1년 365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관점에 매몰되기 쉬워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힘들다. 이것이 또 국민의 전체적 알 권리 또 편향 보도가 나오기 쉬운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라면서 방송 내용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검찰은 증거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엄정한 기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도, 악의적 이런 문구는 정치인들이나 쓰는 문구 아닌가요? 아니면 관심법을 사용하는 점쟁이나 쓰는 용어죠. 그래서 이런 레토릭인데 최근에 보면 서초검찰당이라는 용어가 한겨레 신문 정치팀장 칼럼에 등장했습니다. 결국 이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 악의적, 의도
검찰이 스스로 정치화됐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검찰이 할 수 있는 용어인가? 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 기자단도 사실 대검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소속된 누구다 이렇게 자기의 실명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MBC PD 수첩이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고 가명의 대역 재연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이런 허구성은 아연실색할지경이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송윤리강령, 네. 방송 보도 가이드라인 네. 또는 언론윤리준칙에 보면 네. 인권보호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정말 저도 바랍니다. 따뜻하게 이분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네. 등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실명을 드러내고. 그런데 예. 방송기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네. 방송기자들이 모인. 거기서 저널리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는데 예. 출입처나 기자단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지만 정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실명으로 말할 수 없는 이 현재 분위기가 문제고요. 네. 이것을 가지고 왜 가렸냐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가렸는데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해서 그 기자를 망신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권 침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요. SBS의 임찬종 기자는 네. 검찰을 담당하는 기자들 대다수가 구조적 이해관계 때문에 검사 비리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이 많고요. 또 특히나 대검이나 네. 법원 기자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걸 네. 부정하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열심히 일하는 긍정적 몇 또 그다음에 그 검찰 기자의 자부심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았지 않겠냐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네.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검찰로부터 수사 속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빨리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가? 그렇지 않고요. 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검찰발 기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법원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죠. 네. 검찰에서 미리 받아서 사법부 판단도 나오기 전에 네. 검찰에서 미리 가로채기를 해서 보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뭐 소송을 건다고 하죠? 기자들이? 일부? 그거야 뭐 본인들 자유죠. 예. 저는 이번에 그 소송을 통해서 네. 정말 출입처 문제나 그다음에 기자단 문제가 잘 정립돼서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화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C PD 수첩의 박건식 CP께서 오늘 나와주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